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좋아하는 부주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사전청약, 왕숙 1지구, 일반 공공 분양하고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당첨자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의미 있는 뉴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혼희망타운이 많이 좀 인기가 있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하시라고 설명드리는 영상 만들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지금 사전청약 준비 중이신 분들 좀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일단 일반 공공분양에 대해서 먼저 당첨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분양을 보면은 B1, B17, A1 이렇게 세 개의 블록에서 일반 공공분양이 나왔죠. 일단 B1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B1 같은 경우는 입지 자체가 제가 썩 좋다고 말씀드리진 않은 그런 단지예요. 뭐 역세권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단지이고, 왕숙지구에는 역세권하고도 좀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진접 2지구 이쪽이죠. 풍양역에 있는 이 4호선, 9호선 들어가는 더블 역세권하고도 어느 정도 거리가 이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입지면에서는 뭐 그렇게 좀 썩 좋은 단지는 아니고, 단 장점은 이쪽에 일부 단지에서는 왕수선 조망이 가능한 것, 장점은 그런 걸로 좀 보시면 되는 단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B1 같은 경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 평형대로 분양을 했습니다. 30평대 그리고 34평형 이렇게 분양을 했고, 평당 분양가는 1,434만원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경쟁률은 작은 평대는 11.6대1 그리고 큰 평수는 13.1대1 이렇게 나왔고, 다자녀 같은 경우 점수를 보면은 100점 만점에 65점, 큰 평수는 70점에 당첨선이 결정이 됐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16점 만점에 작은 평대는 10점, 둘 다 똑같이 10점에 결정이 됐고, 노부모 같은 경우, 노부모는 일반 공고와 똑같죠. 통장 납입 금액으로 결정이 되는데 작은 평형대는 930만원, 큰 평형대가 의외예요. 더 금액이 작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 735만원에 당첨자가 결정이 됐고, 일반 공공 같은 경우는 1930만원, 그리고 큰 평형대는 1750만원. 여기도 좀 이상하죠. 이게 큰 평형대가 더 보면은 큰 평형대가 더 경쟁률이 높았는데 당첨 금액을 보면은 이쪽 작은 평형대가 더 높습니다. 이게 약간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B17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면 뭐 제일 좋은 입지였죠. 일반 공공 중에서는 A24 블록이 조금 입지면에서 나은데, 그래도 여기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했기 때문에 좀 선호도가 좀 떨어졌고, B17 같은 경우는 입지 자체도 뭐 그렇게 나쁜 입지가 아니죠. 완전 역세권 입지에다가 그 다음에 평형대도 선호도가 높은 30평, 34평형대 이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인기가 좀 제일 많았던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30평, 34평 이렇게 분양했고, 평당 분양가는 1,530만원, 경쟁률은 35.2대1, 38.6대1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같은 경우는 점수 자체가 75점, 둘 다 똑같이 75점이 결정이 됐네요. 여기 보면은 한 10점 정도 높죠. 65점, 75점이니까 10점 높고, 여기는 한 5점 정도 이렇게 높습니다. 어느 정도 점수 있으신 분들은 참았다가 제일 입지 좋은데 이렇게 참조하셔야 돼요. 한 70점, 75점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입지가 더 좋고 이런 데를 선택하셔갖고 넣으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봤을 때 시대 차익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훨씬 유리하시겠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11점, 둘 다 11점에서 결정됐습니다. 여기는 10점이고 1점 정도가 높은데, 1점도 신혼부부는 상당히 올리기가 힘들죠. 자녀수나 이런 거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11점 자체도 적은 점수는 아니고 11점에 당첨선이 결정이 됐습니다. 노부모 같은 경우는 납입 금액이 1,520만원, 작은 평대가 1,520만원, 그리고 큰 평수는 1,130만원. 여기는 한 400만원 정도가 더 작은 평수가 높아요. 노부모 특공에 이렇게 청약 넣으신 분들은 30평대가 더 선호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34평형보다. 그리고 일반 공공 같은 경우는 2,170만원, 2,220만원 해서 한 2,200만원대 이 정도의 당첨선이 결정이 됐습니다. A1 블록 같은 경우는 25평형, 단일평형이죠. 평당 분양가는 1,470만원. 아까 B1 블록보다 뭐 입지 자체를 봤을 때 더 낫죠. 이쪽 진접 2지구를 봤을 때 진접 2지구까지 충분히 도보로 이용하면은 한 10분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제가 뭐 많이 여기는 다녀봤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길 하나, 나중에 여기 이 중간에 있는 도로가 이동을 어떻게 하게 될지 아직 확실히 나오진 않았는데, 뭐 육교를 놓던지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더 빨라지겠죠. 이동 속도 자체가. 그리고 경쟁률은 11.7대1. 그리고 다자녀 같은 경우는 55점, 신혼부부 같은 8점. 해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보면 점수 자체가 조금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작은 평형대를 좀 선호를 안 하시는 거죠. 점수를 좀 높으신 분들은 아껴뒀다가 30평형대 이상에서 청약에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한 내 점수가 70점 정도 되는데 확실히 당첨이 되고 싶다, 60점 뭐 이상 이런 보신 분들은
25평대 여기다 도전하시는 것도 당첨 확률을 높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노부모 같은 경우는 금액이 800만 원, 그리고 일반 공공 같은 경우는 1810만 원에 당첨선이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부모하고 일반 공공 같은 경우는 거의 당첨선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은 이 금액을 봤을 때 거의 한 10년 가깝죠. 10년 동안 10만 원씩 계속 납입을 해야지 이 금액이 거의 도달을 하게 되죠. 1년에 120만 원씩이니까 한 8년 정도 되는군요. 10년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을 생각했을 때, 그 기간을 생각했을 때 노부모 계신 분들은 부모님이 집을 팔고, 무주택이니까 당연하겠죠. 부모님의 집을 팔고 내 주민등록 등본 안에 부모님을 집어넣어서 3년 동안만 있으면은 노부모 특공에 자격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통장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이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노부모를, 네가 부모님을 갖다가 모셔와서 내 주민등록 등본 안에 같이 넣어놓은 세대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3년이 지나서 이 노부모 특공에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건만 가능하다고 하시면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라고 왕숙 2지구 일반 분양 당첨선 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A1 블록, 좀 인기가 덜했던 단지죠. 이 B1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3 블록은 B17, 더 인기가 많았던 단지죠. 그래서 평형대는 세 가지 평형, 25, 30, 34 이렇게 세 가지 평형 두 개 다 이렇게 분양을 했고 당첨 금액을 보면은 1810만 원, 2000만 원, 2120만 원. 여기도 보면 이쪽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금액이 거의 비싸죠. 1800만 원대. 그 다음에 2000만 원대, 2200만 원대 이렇게 좀 됩니다. 그러니까 한 2200만 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좀 입지가 좀 덜한 단지, 이런 데는 2200만 원 정도면은 안정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입지가 좀 좋고 역세권 이런 데는 한 2300만 원이나 2200만 원대 후반 이 정도가 좀 안정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노부모를 모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해서 왕숙 1지구 일반 공공분양 당첨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신혼희망타운에 좀 유심히 좀 방송을 들어보시고 내가 청약 전략을 좀 잘 좀 세워서 도전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사전 청약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뉴스가 좀 났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당첨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희망타운 사전 청약 물량에 85제곱미터 추가, 34평형대 아파트도 신혼희망타운에 들어간다는 이 뉴스예요.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고 그러는데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올해 뭐 한 10월달 그 정도에 분양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은 신혼희망타운도 큰 평수에 이런 아파트들이 배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뉴스죠. 지금 같은 경우 제일 좀 꺼리는 게 신혼희망타운을 보면은 경쟁률을 보시면은 뭐 1대1, 뭐 1.4대1 이렇게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평수 자체가 작기 때문이죠. 방 2개짜리, 20평대, 22평대 이렇게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을 분양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큰 요인이 공유모기지라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뭐 3억 700 뭐 이게 기준이 되는데 그 금액을 넘어가는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공유형 모기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공유형 모기지라는 걸. 공유형 모기지를 선택하게 되면은 최대 50% 정도까지 내가 나중에 매도했을 때, 이 아파트 분양받아서 매도했을 때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 정부하고 같이 나눠 갖게 되는 그런 게 공유형 모기지의 기본 그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도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방 2개 있는 이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게 돼서 나중에 오래 살아봤자 초등학교 갈 때 되면은 이사를 가야겠죠, 당연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서는 뭐 갓난 애기 때는 여기에 살다가 조금 이제 좀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이사 간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공유형 모기지가 이게 상당히 크게 부담으로 작용했어요. 근데 이제 큰 평수를 가게 되면은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B17 같은 경우나 내가 아주 큰 평수 만약에 뭐 여기 A24 블록이 34평형을 분양했다고 치면은 여기를 평생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사 안 가고. 왜냐면 여기 앞으로 이 입지 좋은 데는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고, 다른 데보다도 더 오르면 더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적게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는 평생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예 애기가 뭐 커서 나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 뭐 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모기지를 선택했을 때, 여기를 단순히 비교했을 때 자녀 2명이나 뭐 자녀 1명 이렇게 있을 때 보면은 20년을 갖다 넘게 되면은
10% 15%로 이렇게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이 공유하게 되는 금액 자체가. 그래서 살다가 애기 한 명 낳아서 팔 때 되면은 애기가 2명이었다. 그러면은 성인 돼 갖고 나갈 때 되면은 10%까지 줄어들어요. 이 금액 자체가. 10%라는 거는 뭐 큰 금액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공유형 모기지는 1.3%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죠. 고정금리 1.4%라는 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은행 대출을 봤을 때 고정금리 대출은 5%가 넘어요. 지금 내가 주담대를 받았을 때. 그리고 뭐 일반 대출을 했을 때도 변동금을 적용한다고 해도 거의 뭐 4% 육박하는 이런 이율로 돈을 빌리게 되는데 1.3%라는 거는 장기로 가면 갈수록 나한테 훨씬 이득인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갔을 때. 근데 이 금액 자체가 나중에 같이 나눌 수 있는 금액이 10%까지 줄어든다고 하면은 훨씬 이득인 거죠. 내가 또 장기로 살면 살수록. 같은 조건에서 은행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하고 그 다음에 1.4% 저금리 대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나중 되면은. 뭐 이게 이 공유형 모기지 자체가 큰 평수는 적용 안 된다. 뭐 이렇게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이 만약에 똑같은 이 공유형 모기지 적용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평형대를 분양받아서 장기로 20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은 거의 뭐 훨씬 더 이득인 거죠. 나중에 시세 차익이 난다고 해도 정부하고 10% 준다고 해도 훨씬 이득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반기 때 분양하게 되는 큰 평수에 있는 이 신혼희망타운 자체는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수 자체도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동안에는 세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좀 부담이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2자녀 이상, 3자녀까지도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있죠. 7살이니까 7세 미만이니까 뭐 연년생으로 난다고 쳐도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3명을 난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가점 자체가 상당히 높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좀 생각하셔갖고 신혼부부 특공에 내가 여건이 되시는 분은 그 자격 조건을 아껴놨다가 올해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좀 나올 때 큰 평형대를 좀 잘 좀 해서 도전해 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왕숙 1지구에 있는 신혼희망타운 당첨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신혼희망타운도 보면은 우선 공급이 있어요. 우선 공급. 우선 공급이라는 거는 2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신 분이나 그러면 혼인한 지 2년 이내인 분들을 우선 공급을 해드리죠. 30%.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나머지 자녀 공급에 대해서는 3세 이상 7세 미만에 있는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 자녀 물량을 공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물량 배분 자체는 당해가 적용되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해 물량은 3, 그리고 경기도 2, 그리고 수도권 5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주 요건의 가점 기준 거주 요건은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경기도권이었죠. 경기도권이었지만 여기 나중에 물량 배분할 때 3, 2, 5 적용하는 거는 당해 요건을 적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청약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당해 요건을 무조건 갖고 계시기 훨씬 유리합니다. 민영도 그렇고 일반 공공도 그렇고 다 당해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사를 오셔야 돼요. 남양주에서. 그래야지 청약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 이 부분도 감안을 하세요. 당첨선을 보면은 A2 블록 평수가 작은 거죠. 20평대나 뭐 22평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타입으로 분양을 했는데 경쟁률이 1대1 그리고 1.4대1에서 경쟁률이 없었죠. 넣기만 하면 다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1,420만 원대 이게 분양을 했고 당첨 점수는 7점. 9점 만점인데 7점이었어요. 7점이고 작은 평수는 그 다음에 큰 평수는 둘 다 A24 블록도 입지가 훨씬 좋은 A24 블록도 만점의 합격선이죠. 9점으로 이렇게 당첨선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조금 아까울 거예요. 9점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훨씬 더 큰 평형대가 되면은 경쟁률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높아지겠지만 그래도 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뭐 여기 당첨되셨으니까 근데 공공당첨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추가로 청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당첨되신 분들도 재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는 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신혼희망타운 넣으신 분들은. 그럼 기존의 작은 평형대 물량들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 물량은 나중에 본청약 때 그대로 다 나오게 되니까 적은 평형대 물량들은 나중에 본청약 때 되면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A2 블록 자녀 물량이죠. 자녀 물량 같은 경우는 70% 자녀 물량이죠. 30% 오선 공급, 그는 70% 자녀 물량인데 적은 평형대는 2점까지 당첨자가 나와서 2점. 뭐 넣으면 당첨이 되는 거죠. 22평형 같은 경우는 9점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 당첨선에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12점 만점이에요. 12점 만점이고 자녀수나 무주택 기간 이게 여기에서 가점을 적용하게 되는데 나중에 되면은
자녀수가 이게 3명 이상이신 분들도 청약하시는 분이 나올 것 같아요. 이 큰 평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조건이 좋아졌죠. 이제 뭐 저렴한 모기지에다가 평생 살 수 있는 집, 그리고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만 되시는 분들이면은 뭐 대부분이 다 큰 평형대를 넣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쟁률도 높아질 거고 가점 자체도 12점 만점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내가 자격 조건 되시는 분들은 이 신혼희망타운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청약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아 보이니까 이 부분 감안하세요. 예, 그럼 여기까지 해서 왕숙 1지구 이번에 당첨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근데 바뀐 신혼희망타운 앞으로 좀 많이 좋아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청약 고민 중이신 분들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